꺼진 볼살 때문에 얼굴에 필러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포인트가 지방이식이 나을지 아니면 필러가 나을지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지방이식과 필러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한 10여 년간 지방이식을 많이 했었고 하루에 한 서너 분씩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 장단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지방이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지방이식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거니까 살아남은 거는 반영구적으로 가는 지속기간이 길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왠지 지방은 좀 부드러우니까 자연스럽게 잘 시술이 될 것 같다. 세 번째는 자기 거니까 안전하다. 안전성에 대한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아무래도 필러보다는 비용이 좀 적게 들 것이다. 이 네 가지가 지방이식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기간 부분인데요. 생착률이 한 지방이식은 30에서 40% 되기 때문에 보통 한번 뽑아서 처음엔 바로 넣고 냉동 보관을 했다가 한 두세 달 간격으로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렇게 한 3번 정도 하게 되면 한 3년에서 한 5년 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필러도 한 3번 하면 3년에서 5년 갑니다. 어떤 곳은 한 번으로 5년 이상 가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마 필러인데요. 이마 필러나 코 필러는 한 번 시술로 한 5년 이상, 8년 그렇게도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뼈하고 피부밖에 없는 한정된 공간이라서 우리 몸으로부터 분해 요소의 공격을 적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술로 그렇게 5년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이마나 코 같은 경우 지방 이식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된다.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은 시술자의 어떤 노하우, 테크닉에 따른 것이지 원료가 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각가가 예쁘게 만들지 못하면 이상한 조각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재료를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사가 어떻게 잘 그 사람에 어울리게 잘 해주느냐. 결국은 그 의사의 테크닉이나 노하우가 그걸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지 재료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지방이니까 안전할 것이다. 저는 그것도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이식이 지방으로 살아남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시한 지방을 그대로 넣는, 당일날 넣는 경우에도 자신의 지방으로 살아남지 않고 자기의 콜라겐으로 대치되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지방 세포를 우리 몸의 대식 세포 같은 그런 것들이 잡아먹고 그 빈 공간을 이제 콜라겐 같은 걸로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냉동 보관한 지방들은 100% 죽은 세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100% 지방이 아니라 그는 콜라겐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는 콜라겐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일종의 흉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3차를 할 때 보면 이게 그 캐뉼라가 들어갈 때 굉장히 뿌직뿌직하고 소리도 안 좋고 뭔가 저항도 많이 느껴집니다. 자기 지방으로 살아남지 않는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흉살로 살아남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지방이 시간 와서 뭉치는 경우도 있고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차, 3차 지방 이식을 하거나 혹은 그 다음에 필러 시술할 때 조금 그 유착되는 부분이 사실 잘 안 올라오는 그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녹일 수 있는 필러와 달리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뭉치거나 뭐 더 불룩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무슨 뭐 지방 분해 주사, 뭐 흉살 주사 이런 게 있습니다만 다 일시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잘 됐을 때는 괜찮지만 잘못됐을 때를 생각을 하면 그 안전성이라는 것도 그닥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은
할 수 있는 부위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볼륨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지만 눈밑같이 그 피부가 얇고 굉장히 섬세하게 교정을 해야 되는 곳은 지방 덩어리가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울퉁불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방 이식을 할 때 눈밑같이 약간 섬세하게 교정하는 부분은 히알루론산 필러를 같이 사용해서 시술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해서 해드리는 병원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방 이식이 할 수 없는 부위가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 측면인데요. 많은 양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에 한 번에 뭐 30cc, 40cc가 들어간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 이식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생착률이 30-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좀 더 그 꺼질 걸 감안해서 오바로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붓기가 더 있는 거죠, 필러보다는. 그러니까 붓기도 적어도 한 2주에서 어떤 분은 뭐 한 달씩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됐을 때 교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몸무게가 3kg에서 5kg가 늘게 되면 지방 이식 받은 후에 얼굴이 달덩이처럼 커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든 장단점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시술의 간편성이나 어떤 붓기 그리고 안전성 이런 걸 다 고려해 보면 얼굴 전체적으로 많은 양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필러가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